이재명 지지자 한 그 짤들이 좀 돌아다닙니다. 돌아요? 예. 큰일 났네요. 대사를 못 이어갈 정도로 알겠습니다. 깜짝 놀래 지금 너무 깜짝 놀랐어요. 멀륜 어디예요? 제 정체성이 의심스러워요.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그럼 윤핵관은 누구냐? 저는 내막을 아는 저로서는 참 이게 내막을 아십니까? 또 막전 막후니까 또 할까요? 주셔야죠. 또 이거 얘기해줘야죠. 짤 만드시면 안 됩니다. 짤 안 만듭니다. 짤 안 만. 그냥 그대로 나갈 거예요. 뉴스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본격 속마음 정치 토크쇼 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의 박지훈입니다. 시사하는 개그맨 MC 장원입니다. 자, 새해에도 이분들과 함께해서 매우 든든합니다. 막전 막후의 든든한 두 형님. 먼저 김성애 열린민주당 대변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리고 막전 막후의 든든한 팩트체커 김준일 뉴스톱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2022년 새해가 시작되는 만큼 정치권은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합니다.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가 단연 대통령 선거인데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접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지금도 연일 양 후보의 가족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김성애 대변인님, 여기서 더 큰 어떤 변수 나올 수 있을까요? 있죠. 3월 9일까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본인의 공정의 문제가 불거질 경우 네. 이것은 대선판을 흔들 주요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아하. 완충제라는 안철수 후보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되면 이라는 마음으로 옮겨갈 사람들까지 고려하면 바꾸는. 윤석열 후보 본인의 공정 문제가 이슈가 됐을 경우에는 이것은 좀 견디기 힘든 파장을 만들 수 있다.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둘 변수는 똑같아요. 에? 실수예요, 실수. 실수. 개인적인 말 실수, 행동 네. 실수하면은요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지금 서로 상대방이 다행이다 선거운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야 상대가 이재명이라서 다행이다. 이재명 후보는 상대가 윤석열이라 다행이다 이러는데 서로 말실수하는 경쟁을 하고 있어요. 네. 지난주에 윤석열 후보가 주옥 같은 말실수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이재명 후보도 사실은 저 작전주에 투자했거든요. 주가 조작했거든요.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말실수인가요? 네, 말실수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본시장 건전성을 위해서는 금감원에 주가 조작하는 인원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네. 웃기잖아요, 이게. 본인은 작전주에 투자해가지고 돈 벌었는데 작전주 잡는 사람들 인원을 늘려야 된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 자, 안철수 또 연대 제안 언급, 요거는 우리 김성애 대변인님, 네, 송영길 대표가 얘기한 안철수. 연대.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뭐 안철수 후보의 몸값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양쪽으로 내가 양쪽으로 다 갈 수 있다는 포지션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당의 몸값을 높이는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선거가 후반전으로 갈수록 윤석열 후보로서는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굉장히 간절해지는데 대략 한 배 올랐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렇죠. 한 주 그것도 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를 그대로 빨아와서 올랐기 그걸로 때문에 보여요. 그 빠진 거 글로 간 것처럼 보여요. 제 예상에는 윤석열 후보가 25 밑으로 내려오고 안철수 후보가 10 두 자리. 넘어서는 순간이 굉장한 격변의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일부 여론조사 최근에 나온 것을 보면 두 사람의 단일화 필요하다라는 의견 중에서 두 후보 중 어느 후보를 지지하겠냐가 초반보다 굉장히 지금 안철수 후보가 따라잡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에게도 국민의힘에게도 어쨌든 나는 새로운 정치를 만들 것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느 쪽에도 곁을 주지 않으면서 본인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몸값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고요. 네. 안철수 후보의 몸값이 높아질수록 국민의힘이 사기가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몸값을 높이는 전략을 취하는 게 맞죠. 안철수 후보 몸값 올라가면 이재명 후보에게 안 좋죠.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떨어진 만큼 이재명 후보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뚝 같은 게 있어요. 댐. 여기서 이재명 후보로 가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수지처럼 물을 저장해 놓는 거죠. 근데 안철수 후보는 기본적으로 정권 교체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다면 나중에 윤석열, 안철수 빅 이벤트를 통해서 단일화를 한다면 이재명 후보로서는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처할 것입니다. 그때 서울시장 때 한번 당했는데 또 할까요? 안철수 대표는 하죠. 왜냐하면은 두 자리 숫자 지지율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단독적인 힘을 가지고 정권 교체하거나 본인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없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후보가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니까. 오세훈 후보는 실수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흐름상으로 보면 안철수 후보에게는 꽃놀이 패다.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이제 예전보다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에 승부수를 걸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랑 가까워지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네. 야, 그러면 지금 우리 오늘 얘기 들어보면 정말 제3의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 말씀이네요. 네. 3월 9일 대선과 함께 이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이제 궁금한 게 이낙연 전 의원이 떠난 정치 1번지 종로를 누가 가져가느냐. 그리고 또 경기도지사는 누가 할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종로에서는 중량감 있는 인사 아무래도 낼 수밖에 없는데 보완제를 내야 될 것 같아요. 보완제. 보완제면 이재명 후보의 보완제. 이재명 후보의 보완제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지는 한번 옆에 계신 김성애 혹시- 사실상 같은 당이 된 혹시 그분 어떤 그분이 누군가요? 갑자기 그분이라고 하시면 저는 그분이 김성애 생각나지 대변인하고 많이 가까운 그분을 지금 우리 김준일 기자가 말하는 것 같은데 않아요. 그렇게 어렵게 하시면 저는 아는 사람이 없는데 최 씨예요. 최강욱 씨요? 네. 뭐 전 처음 듣는 얘기.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약간 깜짝 놀랐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사를 못 이어갈 정도로 알겠습니다.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 지금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눈치초문인 게 얼굴에 드러나요. 너무 금시초 분위기 이게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아니랍니다. 저 가까운 사람이라서 정청래 의원은 마포에 있는데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조금 더 놀라운 얘기를 할까요? 혹시 나가시면 안 돼요? 아 저요? 예. 더 놀라네요. 죄송해요. 예. 나가면 뭐 어때요? 뭐 네? 안 됩니까? 제가 갑자기 거기를 나갈 무슨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나가라고 하시면 일단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강욱 전 대표 이야기 나올 때보다 얼굴이 밝긴 하시네요. 본인 이야기 나왔을 본인 때. 얘기 나오니까 제 얘기는 조금 언급될수록 좋은 거 아니겠어요? 대선이 끝나고 나면 또 3개월만 지나면 지방선거가 또 맞습니다. 치러집니다. 예. 자, 과연 어떤 진영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보시나요? 되는 거 맞죠? 일반적으로 싹쓸이에요. 석 달 정도 차이니까요. 싹쓸이라니까요. 싹쓸입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3월 9일 날 일단은 선거가 예. 있고 5월 달에 이제 취임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6월 달에 한 달 정도 있다가 지방선거를 치러요. 지방선거입니다. 예. 이때요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뭐 7, 80% 나올 때거든요. 그렇죠. 우리 또 허니문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밀어주자 이런 분위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당 후보가 싹쓸이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야당은 아마 초토화될 거다. 초타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그래 지금 현재 구도대로 가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시장 선거에서 선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울 지역은 대통령 선거와 좀 별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지역들은 예, 장 교수님의 분석대로 가게 되지 않을까. 민주당이 여당 된다라는 전제하에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냉정하게 그러면 안 평가를 돼요? 아니 냉정하게 평가를 해주시고 그러면 안 되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아, 있다라고 예, 좀 알겠어요. 평가를 예. 해주세요. 그러시죠. 예, 저는 냉정하지가 않아서. 냉정하게 해주세요. 얼굴은 냉정하게 생겼잖아요. 네. 아니 근데 민주당 쪽에 왔는데 민주당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또 그러네요. 또. 네. 죄송합니다. 반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이미 결정난 사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박 대통령의 사면은 좀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죠. 12월 24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 이야기입니다. 박 전 대통령을 건강과 국민 대화합을 이유로 특별 사면을 단행을 했는데요. 대선을 목전에 앞둔 시점이라서 이 사면을 단행한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선 전국에 앞으로 어떤 파장이 올지 이 얘기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초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발언을 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 사면이 통합의 그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 고려도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개입되지 않았다라고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과 같은 특이 신분자의 경우에는 국민 통합이라는 그런 사면의 대승적 취지와 그다음에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 대통합을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1월 기자회견에서 나온다고 네.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국민 대통합을 할 이슈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사실 저때 했으면 또 다른 국면이 열렸을 수 있겠지만 네. 고려하지 않았던 것을 이번에 고려했던 것은 결국 그때랑 지금이랑 여론의 흐름도 비슷하고 다른 것들이 비슷하다라고 놓고 보면 결국 남는 건 건강밖에 없지 건강밖에 않느냐. 없을 것이다. 뭐 민주 진영에서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중도층이 보기에도 잘못했으면 최소한 사과는 해야 용서를 할 거 아니냐라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 두 분의 전직 대통령들 사과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갑자기 태도를 문재인 정부에서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것. 그래서 전 뭐 건강 문제 말고 따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사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면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반응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 번만 한 것에 대해서는 이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의 그런 어떤 정치적인 술수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야권의 분열을 노린 그런 정치적 술수가 숨어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요. 크게 무슨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질 않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 지금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참 이 새누리당 지금 국민의힘이지만 예전부터 친이 친박계가 있었죠. 크게 두 개파인데 친이 친박 성향의 운에 따라서 약간 생각들은 다른 것 같아요. 예컨대 뭐 지금 임태희 뭐 본부장이라든지 권성동 사무총장 같은 또 친이계라고 알려진 분들이 지금 선대를 좀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면을 바라보는 시각 좀 다른 것 같은데 일단은 친이계가 이렇게 잡고 있는 상황에서 친박계가 결집도 김준일 기자, 결집이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친이 친박을 따지는 게 사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친이계였던 분들이 있고 친박계였던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분은 두 개 다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분은 심지어 탈당했다가 복당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분이에요. 근데 네. 지금 뭐 소위 말해서 윤핵관이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친윤이냐 아니냐 이게 지금 핵심이지 살아있는 권력에 얼마나 붙어 있느냐가 핵심이지 과거 계보로 정리를 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뭐 친이계라고 하면은 이재호 전 의원이죠. 뭐 그렇게 따지면 이재호 의원 한 명만 기억이 나요. 예, 뭐 친박계라고 하면은 밖에 있지만은 조원진 전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이거를 바라보는 여러 스펙트럼이 국민의힘이 넓다라는 거는 이거의 유불리가 계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하. 그게 지금 핵심인 겁니다, 지금. 그렇죠. 자, 우리 국민의힘 쪽에 계시는 우리 장성철 교수님. 이제 친박 친이 사실 의미는 없겠네. 진짜 말 그대로 친윤, 멀윤 네. 이게 중요하겠네요. 의미가 없죠. 이제 왜냐하면 구심점도 없고 네. 새로운 뭐 지도자도 없고 세력도 없고 이러거든요. 참고로 국민의힘은 지금 뭐 서병수 의원, 김재원 의원, 김태흠 의원 이렇게 해가지고 친박으로 느껴집니다. 예. 그분들 한 7, 8분만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그분들도 이제 차기 대통령 선거 때문에 이제 친윤 쪽으로도 많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어 보여요. 네. 어디예요? 저요? 친윤이에요. 멀륜. 한숨을 쉬셨네요. 뭔가요? 정체성이 친이? 제 정체성이 의심스러워요. 알겠습니다. 아니, 요 요즘- 질문도 한번 들어볼 것 같아요. 홍준표 의원이 그 사면 갖고 이거 갈라치기 술책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하는 얘기죠. 예. 아, 크게 하루에 언론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이상의 의미는 없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명박 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상 경제사범이지 않습니까? 네. 사면하기가 어렵죠. 네, 어려울 것이다. 네. 요즘 그 국민의힘 정치인분들의 모토를 보면
내 과거를 묻지 마세요. 당신의 과거도 묻지 않겠습니다. 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의 과거조차 사실 좀 불편하고 껄끄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서로가 다 불편한 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이 친박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또 실제로 뭐 지금 윤석열 후보의 청문회 과정에서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셨던 분들이 또 지금 강력하게 옆에 또 있는 듯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처럼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 현재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사면 얘기를 하면 뭐 이분이 가장 조금 곤란할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죠. 윤석열 후보가 왜 곤란하냐면 특검의 핵심이었고 수사팀장을 맡았습니다. 어쩌면 구속을 주도하기도 했고요. 박 대통령의 사면은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뭐 제가 불허한 것이 아니고 형집행정지위원회에서 검사장 그 결정을 따라야 하도록 법에 돼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 전문가 의사들이 형집행정지 사유가 안 된다 해서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선을 끊는 모습이거든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윤석열 후보 지지율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뭐 당장은 큰 연관성을 발견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면대로 지나간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 활동을 새롭게 재개한다고 하면 국면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직접적인 책임을 수사를 했던 팀장이 윤석열 후보에게 묻는 것은 온당치 않아 보이고요. 국민들도 그 문제를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메시지 같은 걸 던진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다면 그게 좀 파장은 있을 수 있겠네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럼 TK에 있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듣고 그럼 난 윤석열 후보를 안 찍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할 것이냐라고 놓고 보면 저는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닐 것이다. 아니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 뭐 지방선거 때 대전은요 했잖아요. 네. 우리 성렬이는요. 그래서 딱 대선 며칠 전에 이렇게 얘기하면 결집하는 간절한 바람이시고요. 아니 저는 바라진 않아요. 그러면 바라는 것 같은데. 안 바란다니까요. 네. 반말하진 않겠죠. 하여튼 성렬 후보는요. 네. 저 그거 비슷한 얘기인데요. 지난해 29일 또 30일 TK 지역을 좀 방문을 했는데 대구가 사실 힘듭니다. 탄핵의 강을 넘느냐. 사실 탄핵 관련해서는 그렇게 탄핵을 받지 못하는 곳인데 어떻게 사면에 대해서 또 입장을 밝힐까요? 어떻습니까? 원론적인 입장만 밝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과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윤석열 후보가 예전에 특검으로 활동했을 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감옥 보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특검에 있을 때도요. 저 부서가 달라가지고 저 이재용만 제가 조사했지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안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것은 윤석열 후보에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변명하거나 뭘 회피하는 듯한 이미지를 주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원론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님 저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넘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공무원으로서 그 직분에 의해서 한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는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리고 건강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야권 못지않게 여권도 상황이 뭐 복잡한 거는 마찬가지예요.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 역사적으로 잘못된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고요. 김용민 의원도 국민 통합은 국민이 정의롭다 판단해야 가능하다 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은 계속 있거든요. 김주 기자, 이게 수습이 될까 하면 이런 얘기가 더 나올까 어떻습니까? 아니 뭐 이미 수습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수습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걸로 인해서 파장이 계속 이어지면서 뭐 누가 탈당을 한다든지 불복 뭐 하겠다, 뭐 불복종 운동을 하겠다, 뭐 이런 게 이제 있으면은 그러는데 이게 대선이 맞물려 있지 않았으면은 좀 더 격렬하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대선에 앞두고 이를테면 민주당의 분열로 비춰지는 거는 자본같이 들릴 수 있잖아요. 자본같이 비춰지는 거는 원치 않은 이거 말씀하신 분들도 다 그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으로 우리의 마음은 분명히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 있다는 거 알리는 선에서 끝낸 것 같아요. 끝날 것이다. 줄거 사면에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이미 결정난 사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박근혜 사면 과연 이재명 후보에게 좀 득일까요, 실일까요? 지역에서는 득이 될 것 같아요. 지역이라면 TK를 말씀하시는 지역에서는 거죠? 네.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완강하게 반대하는 모습을 취하지 않는 것만 하더라도 경계심이 많이 누그러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게는 실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득까지만 확 안 네. 되더라도 실은 아닐 것이다. 또 지역적으로는 약간의 득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민주당 지지층이나 시민단체 반발로 사면 반대 여론이 높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사면을 하니까 여론조사상으로는 사면 찬성이 높게 나타났어요. 결국은 결과론적으로는 사면을 하니까 여론이 좀 더 바뀌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그 서던 리서치가 24일, 25일 이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한 건데 네. 거기에서는 59.8%가 사면 잘했다라고 이제 나왔어요.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이 부분이 이제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연민들이 중도한테 있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그렇죠. 사실은 저는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찬성하시는 분들과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이 네.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하고 명확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재명 후보는 여기에 한 발 떨어져 있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이거를 개입을 했거나 논의를 한 것에 대해서 선을 긋고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한테 불똥이 튀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뭐 같이 한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알았던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그래서 그날 전혀 몰랐다라고 이제 말씀을 다른 아침 방송에서 그날 아침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 결정이 났고요. 네. 그러니까 아침 방송 동안은 답을 할 수 없다. 맞아요. 확정되기 전까지는 예. 그렇게 답변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입장이 아주 네. 이제 존중한다 정도로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고려가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대선판에 민주당 쪽에는 크게 영향을 주는 거는 모르겠고 그 박근혜 대통령이 병원에서 나와서 네. 뭐 1월 말이나 2월 초가 될 텐데 첫 일성이 뭐가 될 것이냐. 아하. 거기에 이제 정무적인 정치적인 정제된 단어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 개인적인 이분이 왜냐하면 약간 우울증 증세도 있어서 사실은 건강상, 예. 건강상으로 종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제일 두려워하는 게 무슨 말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거가 지금 앞으로 대선판에 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민주당도 뭐 어떤 말 나오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큰 파장이 올 수도 있겠네요. 저는 큰 파장은 민주당 괜찮습니까? 이미 없다라고 아, 생각합니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민주당 인사에 대한 비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지지율 흔들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 비판하겠죠, 예. 어차피. 하더라도 그 내부에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에서는 그것도 국회의원들과의 상관의 문제이지 이것이 대선 후보를 선택하는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바라보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이 사람 찍어야 되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뭐 이건 큰 판단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사면과 관련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대통령들 잘못했죠. 탄핵 당할만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미 판단이 끝난 분 아니겠어요? 그래 건강도 안 좋다고 하니까 너그럽게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뭐 국민들 앞에서 사과하지 않은 사람을 용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추징금 내지 않았고요. 본인이 양심의 법정에서는 아직도 저는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뻔뻔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판하세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네. 네, 장원 씨. 네, 아니 장성철 소장님 전체적으로 톤 다운된 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네, 옛날부터 손찌검하던 아빠인데 요즘에는 안 아픈 느낌이에요. 나이가 먹었어. 중학생 정도 되면 어머니가 회초리를 때릴 때 손을 잡잖아요. 더 이렇게 약해졌냐고 이런 느낌이라는. 아니 진짜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다뤄보죠. 김주 기자, 이게 사면 관련해서 노년층하고 청년층하고 좀 입장이 다르나요? 예, 그 리서치 앤 리서치 여론조사를 좀 하면 이건 사면 전의 여론입니다. 그렇죠, 이전에 여론. 예. 그 20대 같은 경우에는 15.4%만 사면에 찬성했고요. 51.3%가 반대했어요. 예. 그리고 30대도 20.5%만 찬성하고요. 예. 57%가 반대했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인 주 지지층이 40대는 23.7% 찬성, 64.6% 반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2030이 사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촛불 시위, 촛불
같이 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정치적 효능감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탄핵을 시키면서 내가 국민의 어떤 주권자로서 뭔가 네. 정치를 같이 했다라는 거에 효능감이 높기 때문에 이거에 부정적인데, 다만 2030이 지금 누구를 많이 지지하느냐, 지금 혼전 상황에 원래는 윤석열 후보가 좀 더 높다가 네. 최근에 많이 빠지면서 이게 어디로 지금 갈지 모르고 알 수가 부동층이 없으니까. 상당히 넓거든요. 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사면이 약간은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예, 부정적인 여론이 네. 이재명 후보한테 그렇게 볼 수는 있는 그러니까 이 거죠. 사면이 정치적으로 좀 대선에서 영향력이 있으려면 저는 어떤 말보다 사진이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진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침상에 누워 있는데 뼈만 앙상하게 되어 있고 링겔 꽂고 있고 초점 잃은 눈, 막 힘이 빠진 이런 사진이 만약에 이제 네. 보도가 되면 아마 TK 지역에서는 아니 우리 불쌍한 우리 그네를 하면서 좀 결집 효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어허. 생각 듭니다. 자, 사면 얘기 나눠봤고요. 이 막전 막후의 시그니처 코너입니다. 우리 MC 장원이 항상 적어야 중요한 돼. 한 줄 네. 평을 주고요. 이 한 줄 평은 네. 추후에 장성철 교수님이 다른 방송에서 언급을 또 합니다. 네. 자, 우리 MC 장원의 한 줄 네.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새엄마 생겼는데 집 나갔던 엄마가 돌아왔다. 안 올 줄 알았는데. 반가운데 불편해. 묵직하네요. 네. 네.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약간 좀 약한데요. 오늘은 저번 좀 주에 약하다. 구루마 그리 인상이 네. 이뻐가지고. 갈수록 이 부담감이 너무 커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55분에 방송이 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요.